자, 데이바이데이 수요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영소모 김양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영화를 소개하는 목사 김양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요즘에 영화계가 좀 주춤했었던 영화계가 네. 좀 활기를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극장가가 모처럼 이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네. 흥행을 이끄는 영화가 두 편이 있어요. 하나는 하얼빈이고 네. 다른 하나는 보고타인데요. 하얼빈은 뭐 오늘 보니까 한 350만 명 정도 이미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얼빈이 연말에 개봉하면서 묘하게 이게 탄핵 정국하고 좀 맞물렸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좀 많이 보러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영화인가요? 하얼빈 하면 결국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죠. 그렇죠. 1909년 10월 26일 러시아에 있는 하얼빈역에서 당시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었죠.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한 그런 사건이죠. 네.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잖아요. 예. 지금부터 120년 전에 1905년 11월 17일에 당시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인 박재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서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잖아요. 네.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고 이제 좀 오만방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제로 참탈했는데 이 을사늑약을 사실은 이끈 핵심 인물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였죠. 그렇죠. 그러면은 안중근은 이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각지에서 의병들이 또 일어났고요. 그 안중근은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는 직책으로 네. 일본군과 맞서 싸웠는데 네. 이게 이제 영화의 배경이라 할 수 있고요. 네. 영화는 이제 1908년도에 함경북도 신화산이라는 곳에서 이 대한의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중근하고 그다음에 이창섭 이 두 장군이 이끄는 그 대한의군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이 전투 후에 안중근과 이창섭이 심각하게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아니 승리를 했는데 왜 아군끼리 대립을 할까요? 그 전쟁 포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었어요. 네. 그 안중근은 적군의 이제 소자였던 모리다스오 또 일본군의 포로로 잡은 이 사람들을 만국 공법에 따라서 이제 풀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창섭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모조리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이 우리 동포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는지 그걸 모르냐고. 네. 또 전투에서 죽어간 우리의 동지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려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이창섭이 강하게 주장하거든요. 네. 하지만 안중근 역시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는 잃어버린 주권을 찾으려고 전투를 하는 것이지 살육이 목표가 아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설득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다 처형하면 이자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풀어주게 되죠. 안중근이 보면은 굉장한 인격의 소유자였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안중근은 이제 기독교 네. 신자였는데요. 네. 비록 대한의군으로 전투에 임하고 있고 또 일본과 싸우지만 보면은 이제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인격적인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사실 전쟁 상황에서 그 인격을 지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 죽고 죽이고 막 끔찍한 상황이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네. 이런데 이런 태도를 보인다. 이거는 뭐 보통의 인물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 안중근이라는 의사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또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걸 보여주는데요. 그 니체가 일찍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괴물과 싸우다 보면 정작 그 사람도 괴물이 된다. 이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점점 그 사람도 싸우는 상대와 같이 잔인하게 변해가고 권력을 탐하게 된다. 이런 거를 안중근은 일찍이 알았던 거죠. 그런 것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안중근은 포로들을 살려줬다는 거고 전투와 살상을 이렇게 구분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그 이창섭은 이제 반발을 해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 데리고 그냥 떠나요. 안중근 역시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와 함께 이제 단독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다가 안타깝지만 그 자기가 살려준 모리다스 이 적군에 의해서 부하들을 다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안중근의 위치도 더욱 곤란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대한의군 사이에서 혹시 안중근이 일본의 밀정 아닌가? 첩지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적군의 대장을 풀어줬고 그게 다시 아군의 피해로 돌아왔으니까 그럴 만한 의심할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안중근은 러시아에 있는 대한의군의 아지트로 이제 찾아와요. 네. 그리고 자신의 충정을 보이기 위해서 그 손가락을 잘랐고 결국 이창섭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 제거 사건에 이제 맡게 돼요. 네. 그 이토가 하얼빈역에 내려서 러시아 공사와 조약을 체결한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듣고 거사를 준비했던 것인데 영화의 후반부는 이제 이런 요원들이 이 작전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중근은 결국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총리 내각 대신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사살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게 사건인데, 근데 이게 사실 영화로 좀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아는 사건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감독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건이나 에피소드 위주보다는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에 좀 치중을 했다. 네. 그의 인격 혹은 고뇌 또 대의에 대한 헌신 이런 걸 주로 표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사실 이 영화에서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는 건 결국 대사인데요. 핵심 대사 이제 몇 가지 소개하면요. 네. 우선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말을 해요. 조선이란 나라는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온 나라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야.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지. 이렇게. 왠지 지금 우리 현실하고 좀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감독이 좀 그런 것도 염두에 뒀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안중근 이제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신의 부하들 다 잃고 난 다음에 네. 혼자 이제 혈혈단신으로 도망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렇게 해요. 길을 잃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 많은 동지들이 희생되었으니 더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 목숨은 죽은 동지들의 것이라는 걸. 나는 죽은 동지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영화의 핵심이고 또 인상적이고요. 네, 네. 또 안중근 의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화 이제 말미에 보면 이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에 도모하고 내후년, 10년, 100년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대한제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래야 그만둘 것이다. 기어이 앞으로 나가고 뒤에 나가고 급히 나가고 더디 나가고 미리 준비하고 뒷일을 준비하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사실 이거는 이제 배우가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하니까 좀 감동이 떨어지지만 멋있는 현빈의 대사죠. 목소리로 들으시려면 영화관 가시면 그렇죠.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네. 대사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평가나 뭐 그런 부분은 각자 이제 관객들에게 맡기고 네. 오늘 그 영서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